여러분, 주거지 한복판 사거리 코너 자리에 세븐일레븐이 들어와 있는 3층 건물 하나가 지금 감정가 절반 이하 가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물건은 임대 보증금만 제대로 활용하면 투자금 전액을 회수하고도 돈이 남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누구나 당장 들어가야 할 물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건은 그냥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겉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는 위험 요소가 하나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들어가면 돈이 묶이고 수익 구조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접근한다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세븐일레븐이 입점한 코너 건물을 통째로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물건의 진짜 수익 구조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위험 요소를 정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물건의 기본 정보부터 정확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해당 물건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 641-6번지에 위치한 근린주택으로 사건 번호는 2024타경 125,120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경매입니다. 감정가는 16억 5,025만 8,900원이며 현재 4차까지 유찰되면서 최저입찰가는 49%까지 떨어진 8억 862만 6천원입니다.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8,086만 2,600원이며 매각기일은 2026년 5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입니다. 토지 면적은 278.10제곱미터, 건물 면적은 342.98제곱미터로 확인되며 매각 대상은 토지 및 건물 일괄 매각입니다. 채권자의 청구 금액은 7억 5,219만 7,102원으로 설정되어 있고 현재 진행 단계는 4차 경매로 가격 메리트는 충분히 형성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건물의 구조와 주변 환경을 처음부터 다시 깨끗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 641-6번지, 도로명으로는 문지로 316번 길 25에 위치한 철근 콘크리트조 3층 건물입니다. 일반 건축물 대장을 보면 대지 면적은 278.1제곱미터, 건축 면적은 166.62제곱미터, 연면적은 390.43제곱미터, 용적률 산정 연면적도 390.43제곱미터로 되어 있고 사용 승인일은 2017년 12월 26일입니다. 건물의 주된 용도는 단독주택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세부 용도를 보면 1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112.65제곱미터와 계단실 12.32제곱미터로 되어 있고 2층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3가구 132.73제곱미터, 3층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3가구 132.73제곱미터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공부상으로는 1층 근린생활시설, 2층과 3층은 주거용으로 구성된 상가주택형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 현황은 공부와 다릅니다. 1층은 공부상 일반 음식점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는 세븐일레븐이 입점해 실제 영업을 하고 있고 이 건물의 가장 큰 장점도 바로 이 사거리 코너 1층에 세븐일레븐이 들어와 있다는 점입니다. 또 감정평가서와 현황 자료를 같이 보면 2층은 201호, 202호, 203호, 204호로 3층은 301호, 302호, 303호, 304호로 사용되는 정황이 확인되어 실제로는 2층 4세대, 3층 4세대, 총 8가구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2층 3가구, 3층 3가구이므로 본건은 공부상 6가구 구조인데 실제 사용은 8가구 형태로 분할된 상태라 위반 건축물로 등재된 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 대장 하단 변동사항에도 2020년 1월 13일 무단가구 분할 6가구에서 8가구라는 취지의 위반 건축물 등재 내용이 확인됩니다. 평면도를 보더라도 1층은 코너 상가 구조이고 2층과 3층은 다수의 방과 욕실이 나뉜 다가구형 구조이며 옥탑 및 누다락 부분은 건물 가격에 포함 평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단순히 외관만 보고 깔끔한 신축급 코너 건물이라고 접근하면 안 되고 공부상 구조와 실제 사용 현황을 반드시 분리해서 봐야 하는 물건입니다. 주차 부분은 일반 건축물 대장 하단에 5개 6대, 면적 65.9제곱미터로 표시되어 있어 주차 항목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까지는 확인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 주차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승강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 건물은 문지지구 안쪽의 주거지 한복판, 그것도 사거리 코너 자리에 위치해 있어 1층 상가의 노출성이 매우 좋습니다. 지도 사진을 보면 바로 인근에 문지어린이 공원이 있고 주변으로 다가구 주택,
소규모 상가, 근린생활시설이 촘촘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조금만 넓게 보면 문지초등학교, 문지중학교, 대전연구원, KAIST 문지캠퍼스, 연구단지 생활권이 가까이 있어 배우 주거 수요와 생활 수요가 함께 받쳐주는 입지입니다. 감정평가서에도 이 일대는 다가구 주택, 근린생활시설,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으로 이루어진 주택 및 상업 혼용지대로 기재되어 있고 남측으로 약 10m 내외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어 차량 접근성도 무난한 편입니다. 결국 이 물건은 문지지구 안쪽 코너라는 입지, 1층 세븐일레븐 입점이라는 강한 장점, 2층과 3층의 임대 활용 구조라는 수익형 요소를 갖추고 있지만 동시에 공부상 6가구와 실제 8가구 사용 정황으로 인한 위반 건축물 문제를 함께 안고 있는 물건이라고 정리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경매에서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권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 아래 가입이란 글자를 클릭하시면 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정말 큰 돈 벌 수 있는 멤버십 전용 영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경매 분석 중에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경매를 해보고 싶으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멤버십 가입은 기본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멤버십 가입자분은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 역시 오래전에 경매 실패의 수업료를 참 많이 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수천만 원부터 수억 원의 실패에 큰 수업료를 내는 것을 막고자 하신다면 꼭 멤버십에 가입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이 물건을 내 걸로 만들고 싶으시다거나 경매에 투자해서 돈을 벌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하나를 제작하기 위해 저희가 참 많은 노력을 들여 제작합니다. 부디 구독 한번 클릭하셔서 채널이 더욱 발전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지인에게 알려주실 것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 물건의 권리 분석은 어렵지 않습니다. 말소기준 권리는 2018년 1월 3일 지방 NPL 자산대부 근저당 8억 3,400만 원이고 그 뒤에 붙어있는 압류, 가압류, 서울보증보험까지 모두 후순위이기 때문에 낙찰 시 전부 소멸됩니다. 즉 등기부상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권리는 없는 깔끔한 구조입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물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임차인입니다. 현재 2층과 3층은 총 8세대로 나뉘어 있고 1층에도 2명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층은 실제 임대가 가능한 공간이 하나이기 때문에 한 명은 허위 또는 형식적인 등재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 세입자들을 보면 전부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즉 전원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할 이유가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구조 자체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의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1층입니다. 현재 세븐일레븐이 실제로 영업 중인데 이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고 보증금 또한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이 물건의 핵심이자 가장 큰 변수입니다. 이 보증금이 얼마냐에 따라 전체 수익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원래 6가구로 허가받은 건물인데 실제로는 8가구로 분할되어 사용되고 있어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임대 수익을 높여주는 요소이면서 동시에 금융에서 제약이 발생하는 부분이며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수익 계산 시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요소입니다. 이제 금융 흐름을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1주택 보유자가 최저입찰 금액인 8억 862만 6천 원에 낙찰받는 것으로 가정하고 계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대출은 통상적인 기준인 70%를 적용하면 5억 6,603만 8,200원이 나오게 되지만 이 물건은 1층까지 포함하여 총 9개의 임대가 존재한다고 보고 임대 하나당 1,000만 원씩 총 9천만 원을 방빼기로 차감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실행 가능한 대출금은 4억 7,603만 8,200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낙찰자가 준비해야 하는 자기자본을 보겠습니다. 낙찰 금액 8억 862만 6천 원에서 실제 대출금 4억 7,603만 8,200원을 제외하면 3억 3,258만 7,800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에 취득세와 지방세를 더해 주셔야 합니다. 이 물건은 근린주택과 주택이 혼합된 구조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3.5%를 적용하면 2,830만 1,910원이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국민주택 채권 매입 후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약 1%로 잡으면 808만 6,260원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법무사 비용 100만원과 기타 비용 50만원까지 포함하면 총 150만원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비용을 합산해보면 실제로 낙찰자가 준비해야 하는 총 투자금은 3억 7,047만 5,970원이 됩니다. 그리고 대출 4억 7,603만 8,200원까지 포함하면 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전체 자금 규모는 총 8억 4,651만 4,170원이 됩니다. 이제 금융 비용을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단순히 얼마에 사느냐보다 매달 얼마가 빠져나가느냐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먼저 은행 대출이자를 보겠습니다. 앞서 계산한 대출금 4억 7,603만 8,200원에 연 4%를 적용하면 연 이자는 1,904만 1,528원이 나오고 이를 월로 나누면 매달 약 158만 6,794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자기 투자금에 대한 기회비용입니다. 총 투자금 3억 7,047만 5,970원에 동일하게 연 4%를 적용하면 연 이자는 1,481만 9,038원이 나오고 월 기준으로는 약 123만 4,919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산하면 이 물건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 들어가는 금융비용은 총 282만 1,713원이 됩니다. 즉 이 물건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매달 약 282만원씩은 기본적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임대보증금으로 금융구조를 풀어보겠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주거 임차인 보증금 합계는 7억 2,300만원입니다. 이 돈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은행 대출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앞서 계산한 대출금은 4억 7,603만 8,200원이었기 때문에 이 금액을 먼저 전액 상환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남는 금액은 7억 2,300만원에서 4억 7,603만 8,200원을 뺀 2억 4,696만 1,800원이 됩니다. 이제 이 남은 금액으로 투자금을 회수해 보겠습니다. 총 투자금은 3억 7,047만 5,970원이었기 때문에 남은 2억 4,696만 1,800원을 투자금에 충당하면 아직 부족한 금액이 발생합니다. 그 부족한 금액은 3억 7,047만 5,970원에서 2억 4,696만 1,800원을 뺀 1억 2,351만 4,170원이 됩니다. 즉 이 물건은 현재 구조만 놓고 보면 대출은 전부 정리되지만 투자금은 전액 회수가 되지 않고 약 1억 2,351만 4,170원이 남아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제 이 부족한 금액에 대한 금융비용을 보겠습니다. 남아있는 자기자본 1억 2,351만 4,170원에 연 4%를 적용하면 연 이자는 494만 564원이 발생하고 월 기준으로 보면 약 41만 1,713원이 됩니다. 먼저 제가 문지동과 인근 상가 임대 시세를 찾아보니 문지동에서 전용 12평 1층 상가가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85만원으로 나와 있었고 같은 문지동에서 전용 32.02평 2층 상가가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120만원, 또 같은 문지동 유사 매물란에는 37평 1층 상가가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260만원, 39평 1층 상가가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240만원으로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즉 이 물건처럼 주거지 안쪽 사거리 코너에 있고 1층에 실제 편의점이 들어와 영업 중인 약 34평 점포라면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120만원은 공격적인 금액이 아니라 오히려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은 최소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보수적인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주거 임차인 보증금 7억 2,300만원으로 먼저 은행 대출 4억 7,603만 8,200원을 전액 상환하면 2억 4,696만 1,800원이 남고 이 돈을 총 투자금 3억 7,047만 5,970원에 충당하면 아직도 1억 2,351만 4,170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1층 세븐일레븐 보증금을 최소 2천만원만 회수한다고 가정하면 부족한 투자금은 1억 351만 4,170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남은 금액에 연 4% 이자를 적용하면 연 이자는 414만 564원, 월 이자는 약 34만 5,047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1층 월세 120만원을 받게 되면 월세 120만원에서 부족한 투자금 이자 34만 5,047원을 차감한 뒤 실제로 손에 남는 금액은 월 85만 4,953원이 됩니다. 정리하면 이 물건은 1층 점포 임대를 아주 보수적으로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20만 원만 잡아도 주거 보증금으로 은행 대출을 모두 정리한 뒤 부족한 투자금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고 그 남은 자금에 대한 이자까지 제하고 나서도 매달 약 85만 원의 수익이 남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85만 원의 수익을 위해 이 물건에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투자에서 마이너스가 나지 않는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수익은 이제부터입니다. 이제부터는 매각입니다. 이 물건의 진짜 수익은 월세가 아니라 매각에서 나옵니다. 이 물건을 최저입찰 금액인 8억 862만 6천 원에 낙찰받아 3년 보유 후 감정가인 16억 5,025만 8,900원에 매각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양도 차익을 계산해 보면 매각금액 16억 5,025만 8,900원에서 취득금액 8억 862만 6천 원을 제외하면 차익은 8억 4,163만 2,900원이 됩니다. 여기서 3년 보유에 따른 장기 보유 특별공제 6%를 적용하면 약 5,049만 7,974원이 공제되고 과세표준은 약 7억 9,113만 4,926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과세표준 5억 초과 10억 이하 구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율 42%와 누진공제 3,594만 원을 적용하게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양도소득세는 약 2억 9,633만 원 수준이 나오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인 약 2,963만 원이 추가되어 총 세금은 약 3억 2,596만 원이 됩니다. 이제 최종 순수익을 보겠습니다. 양도차익 8억 4,163만 2,900원에서 총 세금 3억 2,596만 원을 제외하면 약 5억 1,567만 원이 남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 물건은 매달 85만 원 수준의 현금 흐름을 유지하면서 3년 뒤 매각 시 약 5억 이상의 순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형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수익은 초기 투자금을 대부분 회수한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즉 돈을 묶어두고 버는 수익이 아니라 구조로 만들어내는 수익입니다. 이제 매각 시나리오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 물건을 3년 보유 후 감정가인 16억 5,025만 8,900원에 매각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먼저 기준은 낙찰가가 아니라 실제 형님이 들어간 전체 자금입니다. 앞에서 계산한 총 필요 자금은 8억 4,651만 4,170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은 매각금액 16억 5,025만 8,900원에서 총 투자금 8억 4,651만 4,170원을 제외한 8억 374만 4,730원이 됩니다. 여기서 3년 보유 기준 장기 보유 특별공제 6%를 적용하면 약 4,822만 4,684원이 공제되고 과세표준은 약 7억 5,552만 46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5억 초과 10억 이하 구간이기 때문에 세율 42%와 누진공제 3,594만 원을 적용합니다. 계산해보면 양도소득세는 약 2억 8,138만 원 수준이 나오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 약 2,813만 원을 더하면 총 세금은 약 3억 951만 원이 됩니다. 이제 최종 순수익을 보겠습니다. 전체 차익 8억 374만 4,730원에서 세금 3억 951만 원을 제외하면 약 4억 9,423만 원이 남게 됩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단순히 싸게 낙찰받아서 월세 몇십만 원 버는 물건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구조를 잘 설계하면 주거 보증금으로 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투자금을 대부분 회수한 상태에서 매달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3년을 보유한 뒤 매각까지 연결하게 되면 약 4억 9천만 원 수준의 순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수익이 단순히 운이 좋아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고 접근했을 때 만들어지는 결과라는 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다가구 주택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임대구조, 권리구조, 금융구조가 모두 맞물려 돌아가는 물건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특히 1층 세븐일레븐 보증금이라는 변수와 위반 건축물이라는 리스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 물건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접근하신다면 남들이 보지 못한 기회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매는 절대 운이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들어가면 돈을 잃고 구조를 이해하고 들어가면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 아래 가입 버튼을 클릭하시면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실제로 돈이 되는 물건들만 따로 선별해서 드리는 멤버십 전용 영상을 보실 수 있고
경매를 진행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로 직접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매는 혼자 하다가 한번 잘못 들어가면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까지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고 싶으시다면 멤버십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을 직접 진행해보고 싶으시거나 경매 투자를 통해 실제로 수익을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하나를 만들기 위해 저희는 수많은 자료를 확인하고 직접 분석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구독 한 번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함께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전경매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